안녕하세요. 아고라TV입니다. 제가 회원으로 있는 모 단체에서 정치인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한 회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땡땡땡 국회의원은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재영 교수님은 정치학 박사이시니 염장 지르다가 무슨 뜻이며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잘 아시겠네요. 그 자리에서 안다고 하면 잘난 체 한다고 할까봐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원이 자신이 잘 안다고 하면서 염장 지르다의 뜻과 어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염장 지르다는 장보고와 관련되어 있다. 장보고는 중국 서주절도사의 사병군대인 무령군 소장을 지냈다. 소장은 하급 장교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나 중위 정도가 된다. 신라 흥덕왕 때 장보고는 왕의 허가와 지원에 힘입어 지금의 완도인 청해에 군영을 설치하여 청해진 대사가 되었다. 이후 중국의 해적을 소탕한 후 청해진을 중심으로 서남 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하였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들어 동방무역의 패권을 거머쥐게 되었다. 세력이 커진 장보고는 김우징과 쿠데타를 모의하여 민내왕을 죽이고 김우징을 왕으로 옹립한다. 바로 신무왕이다. 장보고는 쿠데타 공신으로 감이군사라는 명예직 벼슬과 시급 2,000호를 받는다. 신무왕은 왕위에 올랐지만 6개월 만에 병사한다. 아들 문성왕이 왕위를 계승한다. 문성왕은 장보고에게 진해 장군의 칭호를 내린다. 감이군사나 진해 장군은 골품체계로 신분 제약을 받던 장보고에 대한 특별한 배려다. 게다가 문성왕은 아버지 신무왕이 장보고에게 한 약속, 즉 장보고의 딸을 문성왕의 아내로 삼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장보고의 딸을 두 번째 왕비로 삼겠다고 선포한다. 그러나 진골 귀족들은 장보고의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으려는 문성왕의 결정에 격렬하게 반대한다. 결국 문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만든 것을 포기한다. 장보고는 분노하였고 조정과 자주 마찰을 빚는다. 이에 조정에서는 군사력과 영향력이 커진 장보고를 두려워한다. 장보고가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생각에 진골 귀족들은 염장에게 장보고를 암살하라는 밀명을 내린다. 염장은 장보고와 함께 신무왕을 왕위에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동료였다. 장보고는 자신을 찾아온 염장을 아무 의심 없이 반갑게 맞이하였고 염장은 술에 취해 있는 장보고를 칼로 찔러 죽였다. 문성왕 8년 서기 846년이었다. 장보고가 죽은 후 염장이 청해진을 통치하였고 장보고의 부하들은 중국이나 일본으로 흩어졌으며 청해진 주민들은 염장의 탄압을 받게 된다. 신라 조정은 851년에 청해진을 해체한다.
9세기 중엽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무역을 펼치던 청해진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 염장지르다는 바로 염장이 장보고를 살해하는 상황에서 생겨났다. 즉 염장이 장보고를 칼로 찌르는 바람에 해상왕국의 영화가 안타깝게 무너졌고, 이를 빗대서 마음 아픈 일이 생기면 염장지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염장지르다는 마음을 아프게 하다는 의미가 되었다. 저는 그 회원님의 설명을 한참 동안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장지르다의 유래와 의미가 염장이 장보고를 칼로 찌르는 역사적 상황에서 생겨났습니까?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단 글자 자체가 틀립니다. 장보고를 살해한 염장과 염장지르다에서 염장은 한자가 틀립니다. 그리고 의미도 맞질 않지요. 고려대 한국어 사전을 보면 염장지르다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만히 있는 속을 들쑤시어 괴롭고 힘들게 하다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염장이 장보고를 살해한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장보고가 죽음으로써 해상왕국이 무너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를 의미하는 장보고의 죽음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의 속을 들쑤시어 괴롭고 힘들게 하다는 의미를 찾을 수도 연결할 수도 없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회원이 자신이 염장지르다의 유래와 의미를 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심장을 의미하는 순수 한글 염통의 염에 내장장자를 더한 단어가 염장이며, 여기에 찌르다 뜻의 지르다가 결합하여 염장지르다가 되었다. 그래서 염장지르다의 1차적 의미는 염장, 즉 심장을 막대기로 때리거나 찔러서 아프게 하는 행위이고, 2차적 의미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이다. 이 회원의 설명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글자 자체부터 다릅니다. 염장지르다에서 염장을 볼게요. 소금 염자에 품을 장자입니다. 소금을 품는다는 의미죠. 어떻습니까? 염통을 의미하는 염자와 내장을 의미하는 장자와는 거리가 멀죠. 다음으로 찌르다와 지르다는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찌르다는 그야말로 찌르는 것이고, 지르다는 무엇을 쏟아붓거나 들이붓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염장지르다가 염통, 즉 심장을 찌르다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만히 있는 속을 들쑤시어 괴롭고 힘들게 하다는 의미를 지닌 염장지르다,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일단 염장지르다의 글자를 볼까요? 염장은 소금 염자에 품을 장자입니다. 소금을 품는다는 의미죠.
지르다는 쏟아붓거나 들이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로 염장지르다는 소금을 들이붓는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고등어나 갈치 같은 생선,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육류를 소금에 재는 행위를 두고 염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소금을 쏟아붓거나 들이붓는 행위는 염장하는 것과 거리가 멀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염장하지 않고 먹으려는 생선이나 육류가 있는데 여기에 소금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씻어서 먹어야 하니 이중으로 힘들겠지요. 아무리 씻어도 짜져서 맛이 떨어지겠지요. 생선이나 육류에 염장을 적절하게 해야 먹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은데 소금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을 털어낸다고 힘들게 되겠죠. 그대로 보관하면 짜져서 맛이 없게 되겠죠. 염장을 적절하게 한 생선이나 육류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소금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을 제거한다고 힘들겠죠. 그대로 보관하면 짜서 맛이 떨어지게 되겠지요. 이처럼 어류나 육류에 소금을 들이부으면 제거하는 데 힘이 들거나 맛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화가 많이 나겠지요. 그래서 염장지르다는 가만히 있는 사람의 속을 들쑤시어 괴롭고 힘들게 하다, 이와 같은 2차적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어학자들도 여기에 무게 중심을 둡니다. 일각에서 죄인에게 가하는 형벌에서 염장지르다의 의미가 나왔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염장지르다는 소금을 퍼붓는다는 1차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죄인을 고문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어 따갑고 쓰리다는 2차적 의미가 생성되었다는 겁니다. 즉 옛날에 죄인의 몸에 상처를 내고 그 부위에다 소금을 뿌리던 고문이 있었는데 그러한 고문을 당하면 굉장히 쓰리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와 같은 고문을 했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에 소금을 바르면 고문할 정도의 고통이 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상처를 소독하는 효과까지 있지요. 고로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약합니다. 소금 이야기가 나왔으니 소금과 관련된 문장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염매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장을 가끔 접합니다. 여기서 염매는 짠 소금과 신 매실로 음식의 간을 알맞게 맞춘다는 의미죠. 따라서 염매는 조화를 의미하고 염매의 부재는 조화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의미가 파생되어 신하가 임금을 도와 정사를 바르게 돌보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트층이 일종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청문회 때마다 늘 불거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의혹 등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경남대 이재영 교수의 말입니다. 이 교수는 청문회 때 여야가 병역 문제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식의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